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고향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같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계획들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속도가 아니라 신뢰 회복의 관점에서 좀 만들어 보고 싶고요. 저는 이 일들을 지금 갑자기 들은 후보로서의 일이 아니라 2022년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CJ와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지체 상금의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이 CJ와의 관계를 정부에서 중재하는 안을 융통성 있게 경기도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을 통해서 지속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에서 주민공청회를 할 때도 고양시장에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고양시에서 한류천 설계를 다시 변경하느라고 CJ가 사업을 못하게 된 시간이 또 지체된 것으로 CJ의 그 공사 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CJ만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는 거죠. 경기도에도 문제가 있고 CJ도 그리고 고양시도 함께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와서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갈 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CJ가 끝나고 라이브 네이션과의 협약에 있어서 라이브 네이션은 끊임없이 협약을 지원할 일들을 만들어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아니기를 하지만 또 다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지연을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라이브 네이션이 하고 있는 안전 진단에 대한 점검을 경기도가 아예 그 옆에 CJ가 마지막 마무리해야 되는 AC 부지, 상업 부지조차도 함께 안전 진단을 해야 된다라고 경기도에 강력하게 요청할 생각이고요. 그걸 통해서 제가 그동안 김동연 지사에게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는 후보죠. 그리고 한준호 후보와 추미애 후보에게도 이 일들에 대해서 함께 강력히 요청을 드렸고 간담회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CJ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K컬처밸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약속들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약속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 아레나는 첫 번째로 명칭을 변경해야 됩니다. K컬처밸리라고 했다가 아레나라고 했다가 경기도, 고양시 그리고 전국에서 일어나는 아레나가 아니라 명칭을 정확한 고양시 브랜드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향 아레나로 명칭 변경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의 연속성을 확실히 확보하겠습니다. 경기도 공무원들 다른 지역으로 다른 부서로 이관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연장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경기도에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허가 문제와 협력 차질을 신속히 해결하고 패스트 트랙의 행정 절차를 도입해서 계획된 일정 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소통과 시민 의견을 반영을 위해서 민간활동 협의체를 상설 운영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광역교통망과 호텔 부지 등의 인프라를 확충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와의 협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K컬처밸리는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사업을 여는 미래에 여는 관문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반드시 완수하여 고양시의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도록 만들겠습니다. K컬처의 나머지들은 제가 만들겠다고 했던 영상밸리와 그리고 영상문화단지에 있는 K스튜디오 등을 통해서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관광 산업의 하나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30초 더 쓸 수 있나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드시 고향 아레나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승훈 예비 후보께서 양보해 주신 30초까지 3분 30초를 답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경애 예비 후보이셨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을 선택하신 분은 진보당의 송영주 예비 후보이십니다.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양시는 출퇴근을 위한 광역교통망과 도시내부를 수행하는 대중교통망 모두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 중 후보께서는 생각하시는 가장 시급한 교통 현안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진보당 시장 후보 송영주입니다. 저는 아까 이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의회에서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일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고양시로 버스 하나를 넣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경기도 의회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서울이 허락하지 않으면 경기도에 버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조건, 몇 단계를 거쳐야만 고양시로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은 실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우리 고양 시민들에게도 불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경기도가 안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뿐만 아니라 교통 정책이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이 함께 풀어가야 될 정책으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마치 서울에 고양시에 버스 하나를 넣으려고 애를 써야 하는 되게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로 나가는 교통도 불편하고 고양시 안에서 움직이는 교통도 불편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지금은 현재로는 내부 교통을 어떻게 15분 안에 원하시는 곳으로 교통 약자가 없이 순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기후의 문제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로 시민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부 순환의 교통 문제를 고양시의 전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영화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로는 마을 버스부터 공영화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선 체계를 제대로 정비를 해야 말 그대로 철도와 버스 중간 차로에 제대로 우리 고양 시민들이 이동을 할 수 있게 15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면 고양시에 강력한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실은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마을버스를 민영화를 공영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합의와 그리고 지지가 있어야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해내야 고양시 내부 교통이 정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비 부담을 좀 줄여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과 어르신에게는 저는 100원 버스라고 하는 상징적인 네이밍을 좀 붙였는데요.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그리고 가장 빠르고 가장 편리하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저는 고양시 정책이 바뀌어야 버스가 줄고 탄소가 준다라고 버스가 늘어나고 차량이 줄고 탄소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승용차 중심 구조를 좀 줄이려고 하면 자전거와 보행 그리고 대중교통이 맞물리게 돌아가야 실은 우리 고양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녹색 교통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질문을 선택하신 분은 더불어민주당 이영하 예비 후보입니다.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행정의 결정을 단지 시민에게 홍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주 현안마다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시민을 단순한 행정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닌 도시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기 위해 협치와 주민자치를 위해 어떻게 구현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자치는 표가 안 된다고 말하지만 저는 자치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삶의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삶의 정치는 그리고 행정은 삶의 자치로 가는 과정이자 수단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93년에 13일의 단식투쟁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자치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박근혜를 탄핵한 촛불항쟁의 궁극적 목표는 자치의 실현이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를 탄핵한 빛의 혁명도 궁극적 목표는 자치입니다. 자치가 그만큼 우리 정치에서는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이재명 정부가 지금 지방 개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개헌에는 1조 1항입니다. 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항이 3조를 넣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이번에 새로 넣을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자치분권을 분명한 국가의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고양 자치정부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의 만민 공동의 인구 100명당 1명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10,000명의 공론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공론장을 통해서 아레나의 사업성을 주는 특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경마장 유치를 우린 어떻게 바라보고 결정할 것인가, 득과 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의 기본은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동마다 있는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실질화시키고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기초 운영 단위가 되게 하겠습니다. 고양시의 권한과 고양구청의 권한을 대폭 동으로 이동하고 주민자치의 권한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을 주민이 공모해서 주민도 동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열겠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정치와 행정은 주민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로 만든 가장 바른 민주주의의 길은 자치의 강화입니다. 이용하는 자치의 진심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낫게 만드는데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꼭 이루겠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영하 예비후보의 답변을 들어보셨습니다. 약 20초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다른 발언하실 건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후보가 20초를 더 쓰시겠다고 하면 양보하시겠습니까? 양보해 주셨고요. 자, 그럼 다섯 번째 질문을 선택하신 분은 더불어민주당 장재환 예비후보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양시는 작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정 계획인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녹색전환연구소 전수조사 결과 고양시는 종합평가에서 C 등급을 받는 등 실현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자, 2050년 온실가스 36%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임기 동안 어떤 정책을 추진할 예정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